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애가 열이 막 38도 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맘카페에 그런 이제 경험담들이 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열이 나도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별로 뭔가 해주는 게 없다. 별로 뭔가 해주는 게 없다. 그리고 뭐 더 해드릴 게 없어요 하고 돌려보낸다. 아,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저희 애도 막 38도 넘고 해도 한 번도 응급실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로 가면 아무것도 안 해주시나요? 설마 아무것도 안 해주게 하겠어. 응급처치라는 게 있는데 아기가 상태가 중하고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조치를 하지. 중하지 않으니까 뭔가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해열제 먹고 물찜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만 하고 진찰하고 가라고 했으니 그게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진찰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의료진은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건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해열제 주고 물찜질해서 열 떨어졌으니까 집에 가라 그랬으니 이게 뭐냐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하지만 의사의 머릿속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네. 꼭 원인을 찾아야 되는 그런 발열이 있어. 의사는 그걸 찾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열이 나는 게 걱정돼서 데려왔는데 의사는 위험한 걸 찾고자 하는 거야. 서로 포커스가 다른 거야. 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컨디션이 얼마나 괜찮을 것인가, 그동안 과거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것도 의사의 의무니까 그 판단을 엄마가 걸어 들어와서 애를 데리고 오면서 애가 평소에 뭐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동시에 들으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진찰상의 소견이 없다면 해열제 써서 물찜질해서 열을 떨어뜨리고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 게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결정을 하는 거지. 또 이제 인터넷에 좀 보면 38도를 넘으면 해열제를 먹이라고 해요. 그러면 애 열을 재보면 37.9도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랑 둘이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얘를 먹여야 돼, 말아야 돼. 그 해열제를 정말 먹여야 하는 그 순간 열 0.1도 차이인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보고 먹여야 되는 건지. 일단 해열제 자체는 치료제가 아니잖아. 해열제는 일단 증상을 깔아앉히는 거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제 열이 나는 감염의 원인이 있는 건데 그 감염의 원인이 애기 컨디션을 잘 이겨내고 바이러스로 추정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애가 힘들어하지 않게 해열제를 써서 낮춰주고 미온수 마사지를 써서 낮춰주는 개념인 거지. 다만 이제 그 열이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높아지거나 애가 컨디션이 처지거나 열이 막 고열로 난다 이러면 이제 원인이 되는 게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문제, 바이러스성 폐렴까지 간다든지 장염으로 간다든지 인두 발적 같은 게 있어서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원인이 명확하게 있다면 조절을 좀 해주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항생제가 되는 거고. 해열제도 먹으면서. 그렇지. 해열제도 먹으면서 항생제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요로 감염도 있고. 그래서 소변 검사 응급실에 오면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요로 감염 찾으려고. 왜냐면 증상이 바깥으로 나는 게 없거든.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 같은 거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구토하면서 막 의식 떨어지거나 아니면 졸려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뇌수막염도 생각을 해야 돼. 뇌염, 뇌수막염도 생각해야 될 수가 있고 경련 있는 경우도 그렇고. 미온수 마사지를 하잖아요. 열을 내리기 위해 하는 건데 찬물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온도를 낮추려면 찬물로 해야지 왜 미지근한 약간 따뜻한 온도의 물로 하느냐 궁금할 수 있는데 진짜 애가 지금 열성 경련 넘어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고열 막 41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찬 걸로다가 확 해줘야 돼. 그래서 물을 직접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 물을 뿌리면서 선풍기로 일부러 증발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근데 미온수 마사지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찬물로다가 우리가 샤워를 하면 당장은 찬물 때문에 온도 내려갈지 몰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화열 때문에 온도가 뺏기는 거는 덜하단 말이야. 혈관이 바깥에서 확장이 돼서 그 물이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뺏어가는 그 기전을 이용하려면 약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그런 물로 해줘야 혈관이 확장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기화될 때 열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또 애가 추워서 힘들어하잖아. 막 떨고 막 이런단 말이야. 찬물로 하면.
예, 그런 면에서는 아이의 고통도 생각을 해서 미온수를 쓰는 거지. 그런 얘기도 있어요. 40도 넘으면 안 된다. 뇌세포 죽는다. 맞아요. 그것도. 40도는 정말 위험한 열이지. 우리가 보통 39도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열을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해열제 가지고도 안 되면 엉덩이 주사를 쓰냐 마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39도 정도 이상부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애가 열성경련을 여러 번 했던 과거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열이 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해를 줄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열성경련하면서 경련 때 호흡 보조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뇌손상이 올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열이 좀 낮더라도 37.5도만 넘어도 적극적으로 해열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경련이 있을 때. 경련을 많이 하는 아이나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 37.8도 돼도 열 나는지도 모르게 잘 놀아, 38도가 됐는데도 잘 놀아, 이러면 해열제를 쓸까 말까를 그제서야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지. 하지만 이제 증상이 뭐 기침이 너무 심하다든지 설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때는 그거에 좀 맞는 조치, 항생제가 필요하냐 마냐를 의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갖고 왔어. 일부러 오늘 소아발열 한다 그래가지고. 네. 내가 쓴 책이야. 이거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이제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인 원종복 선생님이 감수를 다 해준 내용이야. 그래서 나온 책이니까 아기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 책 한번 챙겨뒀다가 아이 증상에 맞춰서 그 증상의 쪽에 있는 내용만 읽으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주의할 점. 열 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40도 내지는 41도를 넘어가는 그런 심각한 고열이면 열 자체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열이 정말 39도를 넘어서 40도를 막 찍는다 이러면 응급실 오셔야 돼. 해열제랑 물찜질로 충분히 조절을 해봤는데 조절이 안 되는 39도 이상의 고열이면 일단 응급실 와서 주사나 아니면 수액을 맞아야 될지 말지를 판단은 받아야 돼. 그래서 40도, 41도는 정말 빨리 진료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또 다 문제가 다르잖아. 우리가 보통 6개월 이하까지는 엄마의 체내에서 받았던 그 선천적인 면역이 아직 있는 시기거든. 엄마의 면역이.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면역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면역이 없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6개월에서 이제 2, 3세 때 감기 많이 걸리고 이러는 시기가 생기는 건데, 6개월 이전에 열이 난다.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야. 특히 3개월 전에 열이 난다. 보통은 3개월 때까지는 전신 감염이 아닌 이상해야 열 날 일이 별로 없거든. 3개월 이전에 열이 난다 그러면 이 무슨 감염의 원인이든 간에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소아 중환자실까지 고려를 해서 진료를 봐야 돼. 그래서 6개월 이하 소아가 열이 난다 그러면 소아응급센터 진료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맞아. 그래서 대학병원급에 가면 소아응급센터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 거기는 이제 소아응급의학과 내지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면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 이제 그 외에 경련이 있는 경우에 하루에 짧게 뭐 한 번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물론 이제 경련 때문에 놀라서 응급실을 다 오시지만 하루에 한 번 짧게 1분 이내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 열 때문에 아이들은 경련을 할 수 있거든. 근데 2번이 넘어간다든지 5분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입원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뇌파 검사랑 MRI 같은 거를 혹시 뇌전증 같은 게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를 보셔야 된다. 물론 가까운 응급실에 와가지고 경련을 멈추는 건 중요해. 애가 경련을 하고 있는데 먼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빨리 수액 달면서 경련을 멈추는 조치를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소아응급센터 진료를 봐야 되는 경우다. 그리고 열이 없는 경련, 그런 경우도 위험한 경련에 속하고, 그 다음에 두통, 구토가 동반되는 발열, 뇌염, 뇌수막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검사로 입원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소아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아응급센터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